용산경찰서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보면 10시 6분 마약 단속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10시 55분 다시 마약 단속을 언급하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고 11시 33분 최종 마약 단속이 취소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다음날 오전 용산 소방서장 브리핑 현장에서 일부 기자들의 뜬금없는 마약 질문도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은 왜 그렇게 마약 수사에 목을 메었습니까? 참사 당일 서울 도심에 운영 가능한 기동대는 81개 4,800여 명이었습니다. 용산 일대에만 9개의 기동대가 있었고 시위가 없었던 서초에도 2개의 기동대가 있었지만 참사 현장에는 단 1개의 기동대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할로윈 축제에 배치된 경찰 137명 중 사법경찰이 69명이었고 정복경찰이 58명이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마약사범 등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과가 50명, 교통흐름을 관리하는 교통기동대와 교통과는 26명으로 2배에 달하는 인원이 마약수사 임무로 배치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 용산경찰서 헬로윈데이 종합치안대책과 비교해봐도 총 인원은 129명에서 137명으로 비슷하지만 형사과는 4명에서 50명으로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경찰에게는 마약 수사가 10만 명이 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10월 13일 한동훈 장관은 대검의 마약 범죄 엄정 대응 지시를 내립니다.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 범죄 근절 위한 유관 기관 및 국제사 협력을 지시하고 10월 24일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합니다. 10월 26일 국민의힘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불과 10여일 만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정부 여당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로 경찰이 제일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됩니다. 마약 수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어떠한 범죄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약의 실태를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한동훈 장관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라며 국회를 모욕해 국회 예결위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어제 저도 예결위 질의에서 중국 마약 공장설, 북한 마약 유통설 등 그런 황당한 루머를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북한 제조 마약이나 중국 생산 마약이 유입됐다는 내용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공유해달라고 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알고나 있는지, 미국 CIA가 용인하거나 협조했다고 생각하는지, 초임 검사도 안 할 바보 같은 망상을 설마 일국의 장관이 하진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딱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